여러분 안녕하세요, 흑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BMW의 M550i를 소개했었는데요. M550i도 이렇게 매력적인데 이 위에 있는 끝판왕 M5는 도대체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M5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M5와 M550i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두 차량의 외관을 보면 일반적인 5 시리즈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일명 MSP라고 하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라인이 있다 보니 일부 미세한 특징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모습인데요. 이 면에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립니다. 차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은 5천만원대 520i MSP와 1억 중반대 M5를 그저 똑같은 5 시리즈로 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하지만 같은 5 시리즈로 보이는 차량들이라도 세부적인 포인트들이 차이가 나는데요. M5의 경우에는 블랙 색상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M550i의 경우는 세리움 그레이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정면의 그릴을 보시면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M5의 경우에는 블랙 색상의 그릴이 간격이 좀 넓게 들어가 있는 반면 M550i의 경우는 세리움 그레이 색상이고 간격이 조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면을 보게 되면 휠도 동일하게 M5는 블랙의 휠에 세라믹 브레이크 그리고 골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인 반면 M550i는 세리움 그레이 휠에 M의 전통적인 파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세라믹 브레이크도 빠져 있죠. 그 밖에 소소한 차이점으로는 550i는 외장과 동일한 색상의 사이드 미러이지만 M5는 사이드 미러도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태를 살펴보면 두 차량 모두 더블 트윈 머플러인데 M5는 원형의 머플러 팁을, M550i는 사각의 머플러 팁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각각 차량의 모델명이 붙어 있는데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M5, 이 모델명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느낌이네요. 별이 5개입니다. 반면에 550i는 X드라이브와 M550i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M5와 비교해서 그렇지 M550i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엠블럼이죠. 실내는 4가지 정도가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시트,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스타트 버튼입니다. M5가 워낙 고성능의 차량이다 보니까 버켓형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M 특유의 빨간색 스타트 버튼이나 M 버튼이 있는 스티어링 휠의 경우 일반 5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도 많이 개조를 하셔서 그런지 좀 친숙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M 버튼의 용도를 알게 되었는데 미리 세팅해둔 차량 설정을 적용시키는 용도더라고요. 일반적인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 같은 게 아니라 휠, 서스펜션 등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인디비주얼 모드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M 기어 노브가 들어갔는데요. 생김새부터가 일반 기어 노브랑은 다르죠? 작동 방법도 다른 BMW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점은 변속 응답성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 가장 빠른 반응 속도에 맞춰서 운전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스펙을 알아봐야겠죠? M5는 8기통 4400cc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 자체는 M550i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차량 모두 트윈 터보에 8단 스텝트로닉 미션이 들어가고요. 토크도 동일하게 76.5입니다. 마력은 M5는 625마력, M550i가 530마력인데요. 세팅의 차이로 95마력이 차이 나는 것 같네요. M5와 M550i 모두 동일한 엔진에 동일한 터보, 그리고 미션까지 동일한 만큼 M550i에 매핑을 한다면 M5급의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단순하게 엔진 출력만을 따라잡는다고 M550i가 M5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로백이 M5는 3.3초, M550i는 3.8초로 0.5초 차이가 나는데요. 95마력의 출력 차이와 두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가 다른데 여기서 발생하는 접지력의 차이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시승을 하는 도중에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뒤가 살짝 흐르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걸 그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순간에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보고 아, 이게 X드라이브의 힘이구나, 이게 M5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625마력에 3.3초의 제로백인 차량이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M5는 그 출력이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물론 이 차를 트랙으로 가져가서 자세 제어 장치를 끄고 운전을 한다던가 급격한 와인딩 또는 칼치기 같은 상황에서는 이 출력이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가속감을 즐기면서 운전을 한다면 결코 제어가 안 되는 날뛰는 야생마가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가족용 차량으로 이 M5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시승을 2번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처음엔 가족들과 함께 가서 컴포트 모드로 그냥 적당히 다니세요.
배기 플립은 꼭 닫으시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시끄럽거나 불편하진 않지? 라고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승차감이 단단해서 싫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아쉽지만 M은 물 건너갔습니다. 다른 차를 찾아보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안락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M이라서 단단하고 딱딱해서 힘들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가족들에게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라는 인상을 준 다음에 혼자서 다시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 그때 스포츠 플러스의 배기 플립 열고 시원하게 밟아보면 너무 짜릿할 겁니다. 이 차는 두 번 시승을 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첫째는 이 차는 극한의 양면성을 가진 차다. 그리고 둘째는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없는 차다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차량의 양면성은 지난 M550i 영상에서도 한번 했었던 얘기인데요. M550i도 일상주행과 스포츠 드라이빙 이 양면성이 크게 드러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한 단계 위인 M5는 더하겠죠. 오죽하면 슬로건이 비스트 이너 슈트입니다. 세컨커 없이 차 한 대로 일상 영역과 펀 드라이빙을 모두 챙겨야 한다면 이만한 차를 찾기도 힘들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뒷좌석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은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쿠페형 차량처럼 극단적으로 뒷좌석이 좁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5 시리즈와 동일한 뒷좌석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초반에도 말을 했었는데 이 차량은 썬루프가 없어서 뒷좌석의 개방감이 일반적인 5 시리즈보다 안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차량을 그냥 막 밟고 다니면 운전하는 정말 재밌는데 동승자들은 멀미하고 난리 납니다. 승차감도 단단한데 배기음은 또 웅웅거리면서 엄청 크게 울리지. 출발할 땐 아틀란티스 저리 가라고 퍽 튀어나가면서 브레이크는 또 엄청 잘 듣지. 이번에 촬영한 영상의 퀄리티가 별로인 이유가 이거 촬영해주던 와이프가 실제로 멀미했습니다. 시즌 끝나고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양쪽을 모두 오갈 수 있는 이 장점을 살려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전한다면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차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M5라는 차가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에 M5가 4천만 원을 할인해준다는 광고가 떴는데 그걸 보고 BMW가 아무리 비싸도 4천만 원을 할인해주면 국산차 가격이지 이러고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 M5 사자 이거 4천만 원 할인해준대 이러면서 가격을 딱 봤는데 4천만 원 할인해서 1억 2천. 잡설이 길었는데요. 결론적으로 M5는 1억 6천만 원 정도 하고 2천만 원 내외로 할인을 해줘서 1억 4천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1억 4천이라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1억 4천이면 포르쉐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인데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거의 깡통으로 사야 되지만 카이엔은 필수 옵션을 몇 가지 넣을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물론 성능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M5급의 성능을 내려면 파나메라 터보 S 같은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데 파나메라 터보 S는 시작가가 2억 9천이 넘습니다. 동급의 차량으로는 263 AMG도 거의 동일한 가격대고 단종된 CTS-V의 후속작인 CT5 블랙윙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하죠. 비슷한 성능의 차량도 선택지가 조금 더 있는데 성능을 양보하면 더욱 다양한 차량과 겹치는 가격대이다 보니까 쉽사리 M5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M5가 인기가 있고 M5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차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겠죠? 오늘은 M5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차라서 차에서 내린 후에도 한동안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M5도 이렇게 멋진데 263AMG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